안녕하세요. 장갑낀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압식 사출 성형기의 마지막 구간에 있는 그죠? 솔레로이드 밸브의 분해와 조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출 성형기를 보면은 고장이라는 게 날 수 있겠죠. 오늘은 뭐 전제를 노즐 쪽에 사출 실린더가 동작되지 않을 때 마지막 구간에 장착되어 있는 솔레로이드 밸브를 분해와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기가 동작이 안 될 때는 사실 화면에 가서 입출력 화면을 보고 입출력 화면에 노즐에 관련된 Y08과 09번인데 여기에 불은 들어오는데 점등은 되는데 동작이 안 될 때, 그럴 때 마지막 구간에 이 사출 성형기는 뭔가 동작이 안 될 때는 그것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른 것은 동작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노즐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그 하나의 솔레로이드 밸브를 그저 분해 조립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은 동작 되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에젝타 쪽에 솔레로이드 밸브를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분해 조립을 하면서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노즐에 관련된 솔레로이드 밸브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사출기는 아니고요. 사출 성형기에 그걸 똑같이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실험 장비라 그러죠. 사출 성형기에 실습 장비를 가지고 제가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솔레로이드 밸브를 한번 이제 분해를 해보려고 뜯는 중인데, 보니까 이 노즐 쪽에 관련된 것은 예전 기계는 솔레로이드 밸브가 있고 그 밑에 그죠? 압력을 노즐에 전후진을 시켜주는 압력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릴리프 밸브가 하나 장착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체크 밸브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체크 밸브는 요거는 이제 일방향, 요거는 그냥 체크 밸브만 있는데 일방향 속도를 제어해주고, 그죠? 전후진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수동으로 속도를 제어해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요거는 체크 밸브, 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체크 밸브가 있고, 여기는 그죠? 일방향 속도를 제어해주는 밸브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의 노즐 전후지를 시켜주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솔레로이드 밸브만 한번 분해를 해보고, 요거는 이제 양방향이니까 그죠? 단동 한쪽 방향만 있는 요것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단동 솔레로이드 밸브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출 성형기가 이제 고장이 난다던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입출력 화면이, 사출 성형기에 입출력 화면이 있다 그러면 입출력 화면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오늘의 컨셉은 이제 그 노즐 쪽이죠. 사출 실린더가 사출 실린더가 아니라 사출대, 가열 실린더가 이제 전후진 안 될 경우 우리가 이제 분해 조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출 성형기에서 출력은 나오는데 솔레로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엔 전기가 들어갔으면 얘가 이 속에 들은 스프리란 막대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동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분해를 해서 한번 청소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릴 게 잠깐 있는데, 저는 그 유압이나 공압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그거죠. 화살표의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된다. 화살표의 방향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분해와 조립을 할 때 항상 뭔가가 항상 일정한 거기에 정해진 위치에 장착이 돼야 된다. 보통 보면 솔레이드 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됐거나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P라인이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죠? T와 B와 A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죠? 파일럿 코일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방향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이걸 확인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표의 방향,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이제 이 솔레드 밸브를 뜯어오는 바람에 이제 기름이 계속 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명판을 누가 거꾸로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코일이, 여기는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고 파일럿 코일이 있고, 반을 나눠서 P, T, 이렇게 여기가 이제 P네요. P와 T 탱크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압이 여기야. 압력이 여기까지, 유압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디로 간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액츄레이터라고 하는데, 얘가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요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장착돼 있고, 그럼 이걸 거꾸로 그리는 게 낫겠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그려볼게요. 액츄레이터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액츄레이터가 지금 뒤로 후진하고 있는 상태죠. 후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Y1이라고 하죠. Y1에 DC 24V를 인가하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DC 24V를 인가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해서 액츄레이터가 전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액츄레이터가 전진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보통 보면 사출 성형기에 장착되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것도 사출기에 장착되어 있을 때 일단 몽키 스패너로 한번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제가 좀 살짝 돌려놨는데, 이렇게 돌려놔야 떼어내서 분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는 상태라고 치고 풀어놨습니다. 이건 벤투구라 그래요. 벤투구에 이렇게 막혀 있는 이걸 한번, 자, 그러면 분해와 조립은 뭐, 분해는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일럿 코일, 잘 빠지지 않나요? 파일럿 코일, 이것도 빼야겠죠. 분해가 틀린, 잘 안 빠지네. 잘 안 빠지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겨우 풀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반드시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은 분해해도 별로 중요한 부품, 헷갈리는 부품이 좀 있긴 한데, 크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부품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분해를 한 상태에서 지저분하다고 에어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에어를 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오링 있죠, 오링. 얘가 날아갑니다. 에어의 힘에 의해서 얘가 날아가면 찾기 힘들어요.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빼내서 정리를 해 놓죠. 정리를. 또 작동료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라 그러면 이 오링이 굉장히 납작해져 있어요. 경화 일어나서 납작해 있고, 잘못하면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서지지 않은 걸 우리가 이제 버니어라 그러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실 제품을 우리가 오링과 그 더스틸 이런 거 파는 그 오링 파는 가게에 가서 직접 이걸 보여주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 딱 보자마자 우리 버니어로 재서 바로 정확한 걸 주니까, 우리가 굳이 내경, 외경, 두께 이런 걸 측정해서 써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스풀이라는 막대기가 나옵니다. 스풀이 나오고, 자, 스풀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있어서 그런지
왼쪽과 오른쪽 틀리죠. 어디가 틀리냐면은 여기에 두께가 틀립니다. 두께가 틀리죠. 이 와셔는 스페이스 와셔는 사실 앞뒤가 있는 것도 있고 앞뒤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뒤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 지금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뒤쪽이 좀 스프레 중간에 끝에 있는 얘가 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사실 얘는 뭐 분해를 거의 안 해도 되는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해도 한번 해볼게요. 단독만 찍어서 단독만 일단 한번 해봐야겠네요. 시간상 너무 시간이 길면 그죠? 여기도 보면 스페이스 와샤가 나왔는데 같은 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 자, 이렇게 빼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 스프링 하나 있죠? 스프링 하나 있고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등유라 그러죠. 등유에다가 담궜다가 청소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한 이후에는 오링이 끼어 있지 않으면 에어를 막 불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벤트 구간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 방향을 반드시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확인하고 아까 위쪽이 피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한 이후에 분해와 조립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스프링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막대기가 있어요. 쇠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빠지지 않네. 빠져야 되는데 쇠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쇠막대기는 뭐냐면은 그 파일럿 코일이 전자석이 되면서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서 스프링이란 막대기를 밀어주죠. 밀어주면서 반대 방향의 것을 이렇게 제어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포펫이 이쪽에 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에 등 위에 청소를 해서 분해의 반대 동작으로 해가지고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걸 끼울 때 우리가 이 슬라이딩 방식이라 스프링 막대기가 잘못 끼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동봉이라고 그러죠. 동봉이나 이런 걸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때려서 끼워지기는 끼워지겠지만 나중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얘가 정밀도가 뛰어나죠. 정밀도가 뛰어나니까 안 들어갈 때는 반대쪽에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 아까 스프링이 끼워져 있는 벤트 구간에 스페이스 와셔 집어넣고 얘를 조이면 되는 거죠. 조이고 반대쪽도 스페이스 와셔 그죠? 스프링. 근데 스프링이 굳이 여기다 끼지 않고 이쪽에다 끼워도 되죠. 끼우고 조립.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이렇게 단단히 조여야 되죠. 단단히 조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오링을 사왔겠죠. 오링 사왔으면 오링을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것도 뭐 방향을 봐가면서 해야겠지만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장착하는 데다가 뭐 해보면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자, 아까 조립할 때는 P가 위쪽에 있었는지 TAB가 그렇죠? 위쪽에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저기 그 사출 성형기에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동작될 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전기가 인가되게 되면
속에 있는 그죠? 수풀이 왔다 갔다. 그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름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단동만, 단동 솔레로이드 밸브의 분해와 조립을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유압 그 시뮬레이션, 우리가 그 저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이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해와 조립했던 단동 솔레레이드 밸브, 그죠? 4포트 2웨이짜리 자동으로 이렇게 리턴되는 그런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단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액츄레이터라는 실린더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제가 우리 실험 장비가 40kg짜리 40kg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발생하는 것이 장착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구에다가 일단 그죠? 펌프에서 나온 것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압력을 설정해야 되니까 압력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우리가 릴리프 밸브라고 하죠. 릴리프 밸브에 전기를 T라인을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배구에서 릴리프 밸브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압력이 지금 40kg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릴리프 밸브를 동작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압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30으로 맞출게요. 그래서 30에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30 정도 맞췄더니 탱크로 지금 기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이라는 압력을 맞춰놓고 30kg의 압력이 나와 있는 그것을 솔레로이드 밸브 4포트 2웨이짜리에 P라인에 연결을 하는 거죠. P라인에 연결하고 T라인은 다시 탱크로 빠지는 거죠. T라인은 탱크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때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면 P로 들어온 기름이 A로 나가게 돼 있어요. A로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방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를 재는 유량 제어 밸브를 한번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터 아웃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한 건 아니고 미터 아웃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라는 구간에서 A라는 포트에서 나와서 유압 실린더 액츄레이터에 후진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뒤쪽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전기가 들어가면 B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B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B로 이동한 걸 자, 우리가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해서 나가는 쪽에다 한다는 미터 인으로 한다. 미터 아웃. 그럼 이렇게 할게요. 미터 아웃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나가는 쪽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터 아웃 나가는 쪽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솔레드 밸브가 동작을 할 때 B로 나와서 실린더 뒤쪽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하나의 미터 아웃 회로를 장착을 했고요. 전기를 넣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그냥 스위치만 하나 달았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가 솔 밸브라고 하죠. 방향 전환 밸브에 전기가 인가되게. 자, 그래 놓고 일단 넣겠습니다. 동작하지 않죠. 자, 전기를 신호를 주면, 그죠? 신호를 주면 이렇게 유압 실린더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제어하지 않고 빠질 때만 제어한다 그랬죠. 빠질 때만 제어하겠다. 그래서 전진을 제어하는 거예요. 전진의 속도를. 잠궜더니 솔 밸브가 동작을 해도, 그죠?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적당한 속도로 전진의 속도만 제어를 하고 후진의 속도는 제어하지 않는다. 응? 지금 너무 많이 담궜네. 언제 나갑니다. 전진과 후진은 그대로. 전진은 제어. 그래서 유압이나 공압이나 화살표 방향만 솔 밸브에, 우리가 방향 전환 밸브에 화살표 방향만 잘 이해해도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압은 압력을 제어하고, 릴리프 밸브는 압력을 제어하고 방향을 제어하고 유량을 제어한다. 그래서 앞, 방, 유, 그죠? 요렇게. 근데 이제 방향 전환 밸브와 그리고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는 거꾸로 반대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반대로 연결을 해도 되니까, 반대는 보다도 순서를 바꿔서 연결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유압이나 공압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